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RG 에반게리온 초호기 DX 수송대 세트입니다. 수송대가 붙어 있어서 일반판이긴 하지만 약간 한정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죠. RG 에반게리온 초호기 일반판은 4,500엔, 그리고 DX 수송대 세트는 6,500엔으로 2,000엔 더 비쌉니다. 이 수송대가 2,000엔이죠. 액션 베이스는 한 5,000원 하지 않습니까? 액션 베이스 4개 가격으로 이거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 설정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리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철저한 리뷰라기보다는 RG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부담감이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큰 박스죠. RG 뉴건담 같은 데서 썼던 그런 박스. 일반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박스 아랫면 있죠? 이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전에도 종이는 종이였는데 예전에는 그 바닥면도 RG는 코팅된 종이었잖아요. 검은색으로. 에반게리온은 저런 종이었습니다. 두두둔둔. 그래서 이게 초호기의 웅장한 모습이죠. 80m에 달하는 거대 로봇이기 때문에 수송대까지 끼면 100m가 넘겠죠. 120m도 넘겠죠. 수송대가 재밌는 점은 난간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저 격자 모양으로 마이너스 몰드가 들어있는 정도지만 스케일이 느껴지는 좋은 디자인 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뒷면에 구멍 뚫린 판은 은색 파츠예요. 사출색으로 만든 은색이라서 웰드 라인도 좀 있습니다. 옆 모양이고 뒷 모양이고. 이렇게 해서 초호기를 보면 발 부분이고요. 다리로 올라가고 파츠가 분할되어 있어요. 일단 모양을 쓱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보면서 가동성하고 같이 체크해보죠. 옆 모양이 꽤 멋있죠? 에반게리온의 옆 얼굴. 그렇게 해서 수송대와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엄빌리컬 케이블에서 등과 꽂는 이걸 제외하면 고정이 없어요. 수송대 자체는 이 부분이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동이 되고요. 이게 가동이 되어서 철컥하고 본체를 물고 있는다는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가동이 될 뿐입니다. 이게 가동된다고 고정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생긴 거고, 사출색은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은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면 평소에 나오던 그 색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옅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체를 보죠. 이게 본체입니다. 시작부터 단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골반 조립할 때 이 골반 축을 여기에 푹 꽂은 다음에 잡고 밀어서 뒤로 돌리면 여기서 끼워지거든요. 잠금식으로 끼우다 보니까 다리를 회전해서 가동할 때 이게 딸려 돌아가서 고정이 풀려요. 설명서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조립한 걸 밀어 넣은 다음 뒤로 젖혀서 고정하는 거죠. 이거 처음에 하면 약간 저는 어려웠습니다. 어디까지가 고정인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딸깍하는 손맛도 없고 그저 안 움직일 때까지 최대한 밀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좀 불만스러웠던 점이라고 하면 입이 좀 잘 열려요. 턱이 밑으로 길다 보니까 만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이러면 턱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걸 도로 젖혀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하는 소소한 이건 생떼죠.
약간의 불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돌아가요. 허리가 건담처럼 가로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관절에 이 신축 기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빼면 중간 마디가 좀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비트는 방식으로 대각선으로 붙어 있는 거죠. 축이 이렇게밖에 못 돌려서 뭐 사람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 근처에서 비틀지만 뭐 이 녀석은 중간 마디가 더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비트는데 막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 거죠. 액션 하는데 축이 대각선으로 붙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잡아 늘리면 길어진다는 거. 그리고 조립 도중에 보면 여기에 클리어 파츠로 된 코어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빼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건 뭐 빼자면 뺄 수 있어서 해볼게요. 주황색 고정 핀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에반게리온을 지금 파괴하고 있죠. 제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빼면요, 여기에 코어가 있는 거예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에 들어가는 유일한 클리어 사출 부품입니다. 클리어 사출 부품 안쪽에 은색 마커로 도색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도색을 안 하면 플라스틱 검은색이 보이니까 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천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조립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네, 해버리죠. 어차피 조립을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참. 뭐 이런 부분 색상 분할을 위한 파츠 구성이 매우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고정핀. 조립의 즐거움을 지금 전달해드리는 그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면 원상복귀 되었고요. 이분은 에반게리온 초호기이자 이카리 유이시죠. 그래서 이거라고 해야 하는지 이분이라고 해야 하는지 약간 애매한 기분이 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Q까지 보신 분만 들어주세요. 극장판에서는 유이하고 레이가 같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분더의 건전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이카리 유이가 아니라 아야나미 유이였던 걸로 설정이 또 다른 것 같고, TV판 이후에 한번 세상이 다시 만들어진 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행성인지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등이 이렇게 가동을 하면 등골 부분이 재미있게 보이고요. 이걸 빼면 척추 부분 그 핀 있죠? 그게 디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네 가닥 다 있는 게 아니라 두 가닥 있고 두 가닥은 비어있는 이런 되담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끼우면 장갑에 가려지게 의도를 한 거겠죠. 최후의 불만점은 팔입니다. 이게 너무 잘 빠집니다. 원작에서도 팔이 잘 떨어지는 초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가지고 놀라고 고관절 빠졌죠? 지금 고관절이 그 이탈된 겁니다. 추간판 이탈은 허리인가요? 이건 뭐라고 해야 하지? 어쨌든 고관절이 지금 이탈된 상황이에요. 다리를 가동시켰더니. 이럴 땐 다시 잡고 뒤로 최대한 밀어서 돌려서 끼우는 겁니다. 이런 근처가 참 불편하단 말이죠. RG라고 해서 대단히 기대했더니 뭐 조형 말고는 뭐 저같이
포즈를 취해서 전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가지고 놀고 싶은 사람한테는 약간 적당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리뷰에서는 계속 고관절이 이탈된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팔도 잘 빠지고 이것도 잘 빠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 빠지고요, 이것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불편하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시스템 인젝션으로 가운데 검은색 라인이 있는 통짜 파츠, 고기 썰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파츠고요. 팔이 이 내부에 있는 이 프레임 축에 끼워지는 방식으로 고정되는데 고정이 참 되게 안 됩니다. 프레임 만들 때 접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이 앞판 뒷판을 끼워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정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꾹 접착을 해서 튼튼하게 만든 다음 이 핀을 꽂으면 튼튼하게 잘 안 빠지겠죠. 뭐 이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겠지만. 자, 이제 가동성 볼게요. 가동성은 목이 움직이고요. 목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목 가운데 핀이 튀어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고개는 잘 돌아가고요. 볼 조인트고. 이게 가운데 심이 튀어나왔을 때 목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랑 딱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멋있습니다. 그 다음 어깨를 가동시키면 가슴 판 큰 거하고 옆에 붙은 이 작은 게 볼 조인트로, 아까 뜯었을 때 보였죠?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2호기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0호기도 그렇고. 거기에선 연동 기믹이 삭제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데, 초호기에는 일단 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건 왼쪽은 잘 작동이 안 돼요. 튼튼하게 볼 조인트가 끼워지는 바람에. 그리고 어깨 커버 옆면이 열려서, 이건 에바라기보단 좀 건담 프라모델 같아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날개처럼. 멋있죠, 이렇게 하니까. 노즐 같은 디테일인데 그것 자체가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는 별도로 건담 프라모델처럼 생긴 어깨로 달려 있는데, 상완 회전을 시킬 때 파츠 고정성이 안 좋아서 계속 분해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이 완전히 접히는 것에 가깝게 접히고 볼 조인트로 연결된 주먹은요, 볼 조인트가 있고 축 옆에 돌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볼만 끼우면 회전 볼로 사용할 수 있고, 완전히 끼우면 튼튼하게 고정되고, 튼튼하게 고정된 상태에서는 팔뚝에 있는 이걸로 가동하는 겁니다. 이 검은색 축 전체가 회전해요. 그리고 팔목에서 비틀면 팔 측면 커버가 볼 조인트로 연결된 상태에서 따라서 돌죠. 지금 볼 조인트를 뺐는데 이게 따라서 돕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라고 만든 것 같지만 팔이 좀 두꺼워 보이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조형에서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RG는 이런 컨셉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더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다리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뭐 아주 대단하죠.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고관절이 지금 축이 풀린 상태니까 이게 원래 가동성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가동성이 안 좋습니다. 축이 풀리면 뭐 이렇게까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접지가 되고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아머 검은색 파츠만 접히는 기믹이 있고요. 연동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접혀요. 바닥에 대놓을 때 좋으라고 접히는 거 같고. 발목 이렇게 가동하고요. 옆으로도 돌리는데 대각선으로 붙어 있죠. 사람 모양 그 프라모델 같은 데서 보이는 그 구조예요. 대각선으로 붙은 축.
그리고 앞꿈치만 따로 가동하고 발목 앞 커버 볼 조인트고, 극장판에서 뭐 체육의 그거 크라우치 스타트라고 하나?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정도로 가동을 할 수 있고요. 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경우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손이 이런 식으로 된 손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 잡는 손 한 쌍 있고요. 이렇게 된 손, 그리고 쫙 편 손도 있고, 나이프 쥐는 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 모양으로 된 손, 그렇게 해서 손이 몇 개인가요? 7쌍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나이프 수납 기믹이 있어요. 접혀있는 걸 완전히 넣어 놓을 수 있고, 한번 넣으면 빼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꺼낼 수가 없고요. 펴져 있는 나이프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전용 손이 있고, 손가락을 재조립해서 끼워야 합니다. 그 다음 팔레트 라이플. 라이플이 좀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콤팩트해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약간 사이즈가 작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스티커 하나도 안 붙인 상태예요. 여기에 색상 분할로 주황색 라인 들어있는 겁니다. 탄이 이동되는 그 탄띠죠? 띠겠죠? 많은 기믹을 가진 에반게리온 초호기였습니다. 영호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겐도처럼 이곡과 초호기만 남아있으면 돼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영호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지는 않기도 해요. 초호기를 만들어 보니까 이것과 같은 금형으로 된 그 인간형 인조인간을 하나 더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지고 놀기가 좀 불편했어요. 여기랑 여기 때문에. 그래서 영호기가 잘 나오긴 했지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단점을 또 가진 키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당기는, 위로 올려서 내리고, 이게 그겁니다. 엔트리 플러그. 작죠? 이 크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파에서 보면 아스카가 타고 있는 상태로 초호기가 깨물잖아요. 3호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3호기가 이 조형은 3호기 근처에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조형 같아요. 초호기는 뭐 워낙 멋있게 생긴 특별한 디자인이라서 잘 먹혀드는 것도 있고, 0호기, 2호기보다는 여기에선 검은색 3호기로 가는 게 디자인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조형면에선 좋습니다. 그리고 AT 필드 들어있고요. 여기에 손을 끼워서 AT 필드 찢는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지막 사도는 에반게리온 2호기였죠. 아니, 카오루였지만 카오루가 조종하는 2호기였죠. 그런 면에서 2호기는 마지막 사도의 무기 같은 겁니다. TV판 이야기니까 이제 다르겠네요. 최후가 아니네요. 실언이었습니다. 오메데토 메탈 빌드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메탈 빌드 쪽이 팔다리가 좀, 팔 이 부분이 두꺼워서 비교가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았을 때 메탈 빌드 쪽이 조금 더 볼륨이 있게 조형이 되어 있죠. 키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건프라와 비교하면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즈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폭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즈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뭐 이런 단점은 영상이라서 좀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리뷰는. 아까 뭐 리뷰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지고 노는 데는 좀 기믹이 많아서 가동 기믹 같은 게 재밌어서 좋기는 하지만 불편한 점도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었고요. 그리고 허리는 늘려놓았을 때 키가 좀 커지고 좁혀놓으면 키가 약간 줄어듭니다. 이 점도 참고하세요. 원래는 줄여놓는 게 오피셜이죠. 오피셜 크기입니다. 초콜릿 남자는 사실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건담 프라모델이긴 하기 때문에 건담도 아니지만 그 뉴 건담을 보겠습니다. 공중에 떠있지만 뭐 그 뉴 건담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뭐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였다면 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 차이겠네요. 그 밖에는 다리에 있는 이런 패널 라인 있죠. 이게 전부 부품 분할선이에요. 부품이 정말로 잘려 있습니다. 이거 다 조립해야 돼요. 그래서 먹선을 안 넣어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패널 라인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실제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스티커는 이만큼 들어있고요. 리얼리스틱 데칼이라는 이름의 스티커죠. 이런 복잡한 도안 같은 것도 있어서 붙여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불만스러웠던 점이 그 마크가 없어요. 네르프의 그거 있죠. 단풍잎 마크.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건 수송대 발판 여기 붙는 스티커. 여기에 흰색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래서 메탈 빌드처럼 가슴 측면에 이런 데 붙인다든지 뭐 이런 자잘한 그 통일감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뭐 이건 RG니까 달라야 하는 거겠지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가지고 놀기에는 좀 부적당하지만 기믹 자체로는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수송대는 좀 비쌉니다. 일반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본 감상으로는. 하지만 뭐 가지고 싶어지겠죠. 일반판으로 만들면 수송대도.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는 키트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